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빠의 첫 돈 공부인데요. 이 책은 이제 흙수저인 어, 내 아이의 아빠가 이제 가진 것 하나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월급 노예로 이제 18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20년이 흐른 2019년 현재 근로소득만을 미천으로 부동산, 달러, 주식에 투자해서 50억의 자산가로 거듭나서 내 아이 아빠로서 이제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비결을 4명의 아이들에게 또다시 이제 글로 전수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미성년자로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가 경제적 자유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누구나 이제 공감하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부자들의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닌 그 누구라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자본주의 원리와 금융, 재테크 지식을 책에 아낌없이 담았다고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이 보장되던 시절이 분명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이제 금수저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돈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보니 국영수보다 중요한 건 역시 돈 공부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부자 아빠가 없었다고 해서 부자 아빠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자녀는 물론 결혼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팍팍한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 4명의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내 아이만큼은 월급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를 학문적 성찰이나 자아실현으로 포장하는 건 우스운 얘기가 된 지 오래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건 그것이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좀 더 나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귀결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2차 함수와 씨름해야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인 셈이다. 만약 누군가가 돈이 많아야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대다수의 사람이 너무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말들로 그를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좀 더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은 다다르게 될 목적지를 향해 걸을 때 돌고 돌아가야 하는 샛길이 아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직선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 같은 중간 목표가 아닌 돈이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일이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 많지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것이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생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상에는 돈의 가치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삶을 더 고귀하고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돈 없이 남을 돕는 것과 많은 돈으로 남을 돕는 것은 그 실제적 도움의 크기에 있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라는 중간 목표 없이 돈이라는 직접적인 목표가 생기자 자녀 교육에 관한 생각도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교육 대신 경제와 금융 교육을 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다. 돌아보니 내가 돈을 간접적인 목표로 삼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내 전문 분야에서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이는 실질적인 연봉을 높일 수 있는,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감정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저축이나 투자처럼 실제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노력은 등한시하고 먼 길을 돌아서 또 수박의 겉만 핥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노력만 하며 살았던 것이다. 배고픔을 해소하려면 먹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먹는 행위를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라고 치부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낚시를 하거나 요리를 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또한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을 망각한 과정은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며 돈을 얻으려면 돈에 관해 공부해야 한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준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부자들의 조언을 새겨들어라 한마디 하면 그만일 것을 굳이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원리들까지 제시하며 힘들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 나는 단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독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바랬다. 그것이 바로 금융 지식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 시스템의 핵심인 금융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다는 것은 곧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돈을 버는 가장 효율적이자 가치 있는 도구는 돈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예금과 적금,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차이, 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까지 계산해 넣어야 된다는 것, 빚이 될 수도 있는 빚 활용법, 투자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장하는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경제와 금융, 돈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회사에 사표를 내던지는 것도 창업을 하는 것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